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그릴 서브플롯의 개수, 서브플롯의 로우의 개수와 서브플롯의 컬럼의 개수, 그 다음에 그 배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 이미지부터 그릴 거냐라고 하는 스타트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설정을 했고, 그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그 피겨 객체와 서브플롯 객체들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로우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컬럼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찾을 때인데, 이미지를 찾을 때 이 인덱스를 잘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둘 다 10개일 때는 고민 없이 여기 10개를 썼었는데, 그 10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컬럼 개수를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여기가 1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 곱하기 컬럼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더하기 j,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컬럼은 여기서 전달받은 값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 n 컬스에 전달받은 값이고, 기본 값은 10이에요. 그리고 요 스타트 값을 더해주는 이유는 배열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주기 위해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브플롯 위치 인덱스가 되겠죠. 이쪽 방향 인덱스가 i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인덱스가 j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미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하나하나마다 여기 이렇게 그 액시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액시스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끝에 가서 보여주세요까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개씩 이렇게 보니까요. 300개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300개의 이미지가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앞에 있는 100개가 같은 과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중간에 있는 100개가 또 같은 과일이고, 마지막에 있는 100개의 과일이 또 세 번째 종류의 과일인 것처럼 보여요. 자, 이제 K-means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요. 픽셀,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들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그 이미지 한 장을 먼저 볼까요? 이미지 한 장을 먼저 보면 이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프루츠에서 인덱스 0번 하고서 다시 꺼내고요. 그냥 출력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이런 모습, 뭐 전부 중간에 생략이 됐지만 로우 방향으로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는 거고요. 1차원 배열 10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원소가 100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100 곱하기 100이었잖아요.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인 그런 녀석들이었었고요. 이미지 한 장을 생각을 하면 이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그 2차원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원 배열로 쭉 펼쳐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프루츠가 3차원 배열이잖아요. 3차원 배열이고, 저 3차원 배열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 세로 픽셀 100, 가로 픽셀 100, 이런 이미지를 또 몇 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300장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었는데, 만약에 뭐 픽셀별로 평균을 구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과일별로 평균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2차원 형태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고서 그냥 여기에서
그 모든 값들의 평균을 구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 무슨 작업을 먼저 할 거냐면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쉐입의 3차원 배열을 원소 300개는 그대로 놔두고요.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저 2차원 배열을 100, 100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로 변환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분석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가 K-민스라든가 주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에 적용을 할 때도요. 사이클런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죠? 2차원 배열을 가정을 하죠. 3차원 배열이나 1차원 배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원 배열인 거를 가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하면서 앞에 100개, 뒤에 100개, 중간에 100개, 그리고 마지막 100개가 서로 다른 과일들이라고 하는 거를 알았으니까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애플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애플이라고 하는 변수를 프루츠에서 앞에서 10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컬럼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부 다 선택하면 되고요. 그렇죠? 0부터 100까지 다 선택하면 되고 제일 처음에 샘플만 100까지 하면 되겠죠. 이거를 리쉐입을 할게요. 리쉐입을 어떻게 할 거냐면 300개가 아니죠. 100개죠. 100개.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빼기 1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 곱하기 100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쉐입을 쓰실 때 100,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쓰셔도 돼요. 10,000개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는 자동 계산이 되게끔 하고 싶으면 -1이라고 쓰시면 돼요. -1이라고. 두 번째에 있는 게 파인애플이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은 프루츠 인덱스 100번부터 200번까지 하면 100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200개가 되고요. 뒤쪽에 두 개는 전부 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리쉐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 개수 100개, 뒤쪽은 알아서 계산해라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만들어 보시면은요. 프루츠 200번부터 끝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200번부터 끝까지 나머지 전부 선택. 그리고 이것을 리쉐입을 하시면 돼요. 100개 -1.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요. 우리 쉐입 원하는 모습이 되는지 볼게요. 애플.쉐입, 그 다음에 파인 애플.쉐입, 그리고 바나나의 쉐입.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원하는 게 됐죠. 이게 앞에 있는 게 샘플 개수예요. 앞에 있는 게 샘플 개수고 뒤쪽에 있는 게 픽셀의 개수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모양들은 쉐입은 어떤 모양이냐면 앞에 있는 게 샘플 개수,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픽셀 개수, 픽셀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0이니까 가로에도 100픽셀, 세로에도 100픽셀이 있었으니까 전체 픽셀 개수는 10,000개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우리가 그 평균을 내고 싶은 건데 이제 이 애플만 보면은요. 애플만 보게 되면
그 평균을 내는 방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샘플이 100개. 그 다음에 이쪽에 픽셀이 몇 개? 픽셀이 10,000개. 100 곱하기 100이니까. 자, 이런 모양의 이차원별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 하나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하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면 첫 번째 행을 선택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숫자들을. 어차피 숫자들이니까. 자, 우리가 넘파이 배열에서 숫자들을 평균 내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들을 평균 내는 방법은 넘파이 배열에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들의 평균. 모두 평균 내버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따라서? 엑시스 0번을 따라서. 이쪽이 엑시스 0번이에요. 그죠? 그쵸? 이게 엑시스 0번을 따라서 평균 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엑시스 1번을 따라서 그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뭘까요? 사과 하나 잡아서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을 평균을 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과를 잡고서 두 번째 사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픽셀들의 평균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100개의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과들이 평균 값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각각의 사과 이미지들의 그 픽셀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뭐냐면 각 샘플에서 픽셀들의 평균 값을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과 하나의 픽셀들의 평균값, 파인애플 하나의 픽셀들의 평균값. 그럼 사과가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의 평균값이 나오게 될 거고 파인애플도 100개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거를 변수를 첫 번째 애플은 애플 민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numpy 점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평균 계산하실 때 배열 이름을 애플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엑시스를 1번이라고 주시면 돼요. 1번. 자, 한번 출력 한번 해보죠. 애플 민 출력해 보시면 몇 개가 나오죠? 100개가 있어야 돼요. 100개. 그죠? 이게 그 첫 번째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10,000개 픽셀의 평균값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사과가 가지고 있는 픽셀 10,000개의 평균값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평균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umpy 점 min 이렇게 하시고 파인애플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엑시스를 1번.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나나도요. 바나나 평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umpy 점 min 바나나 엑시스 1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숫자로만 보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잘 모르겠죠. 숫자로만 보니까. 자, 얘네들을 시각화해 볼 수 있는 거는 사과 100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그건 뭐예요? 히스토그램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가 사과 하나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과는 88인 거고, 어떤 사과는 97인 거고, 어떤 사과는 87인 거죠. 그럼 얘네들의 분포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네들의 분포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히스토그램이죠. 그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각 그 샘플들의 픽셀의 평균값들. 그러니까 요거 각 샘플에서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각각의 파일에서 각각의 과일에서 픽셀들의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 건데 이제 얘네들의 분포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의 분포를 보자. 그러면 그 과일의 그 픽셀 평균 값의 분포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이플럿에 있는 히스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X, 첫 번째가 X잖아요. 이 X에다가 애플의 평균값을 주는 거죠. 애플의 평균값을 주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다 기본값으로 할게요. 기본값으로 하고 하나만 알파라고 하는 게 이게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조금 조절을 할게요. 그 이유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애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파인애플의 평균값들 여기도 알파 값이 있고요. 알파를 똑같이 0.6으로 할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파인애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히스토그램, 누구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냐면 바나나의 평균들 그리시면 돼요. 투명도 0.6 그리고 레이블 바나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레이블 표현하기 위해서 범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전드 함수 호출하시고요. show 호출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나나 100개가 있어요. 바나나 100개가 있는데 바나나 100개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요 근방에 분포하고 있고요. 이쪽은 약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픽셀 값들이 굉장히 큰 것들은 아주 조금 있고요. 조금 있고 픽셀 값들이 작은 녀석들이 더 많아요. 자, 우리가 바나나를 생각을 해보면 바나나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적을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백지일 거고 바나나가 존재하는 이 픽셀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픽셀들의 평균값들이 크지가 않은데 파란색하고 주황색 부분 보시면 이게 겹치는 거 표현하려고 제가 투명도를 준 거예요. 투명도를 안 줘버리면 사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파인애플 그려버리면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도를 줬던 겁니다. 투명도를 주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보이죠. 사과는 보통 이 정도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인데 파인애플도 거의 비슷한 크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물론 파인애플은 좀 더 진한 것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이미지 똑같은 사이즈의 그 이미지 크기 안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그 영역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지하는 픽셀들을 보면 이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쪽은 파인애플이고 그 다음에 사과는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서는 그 평균을 내서 평균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전체의 그 픽셀들의 평균값 딱 계산을 하면 80 미만인 거는 바나나라고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0보다 애플이나 파인애플은 이것보다 큰 녀석들은 작은 녀석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사과나 파인애플은 이런 방식으로는 분류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파인애플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전체 픽셀의 평균값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서 자동 분류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바나나는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과와 파인애플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는 어떤 평균을 생각을 해 볼 거냐 하면은요. 아까는 과일별로 평균을 내버렸잖아요. 과일별로 평균을 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각 픽셀별로 각각의 픽셀별로 평균을 내보면 어떨까? 평균을 분석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과 하나만 생각을 할게요. 사과 하나만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몇 개가 있었냐면 샘플 100개가 있었어요. 샘플 100개가 있었고 픽셀은 몇 개가 있었어요? 픽셀은 100 곱하기 100이어서 10,000개의 픽셀이 있었어요. 10,000개의 픽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생각을 하면 이미지 한 장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00개 픽셀, 여기 100개 픽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픽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픽셀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펼쳐놓은 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사과 샘플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요렇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100개씩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으로 100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 100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과 100개에 대해서 여기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픽셀들을 평균을 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위치에 있는 픽셀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과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과 모양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밑으로 이렇게 돌려놓고서 찍은 사과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요 차지하는 영역이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2차원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값이 몇 개가 나올까요? 평균값이 10,000개가 나옵니다. 10,000개. 10,000개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 민이라고 픽셀의 평균이라고 할게요. 애플 픽셀의 평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numpy.min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사과를 줄 거예요. 사과를 줄 거고 엑시스는 이번엔 0번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파인애플 픽셀들의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 똑같아요. numpy.min 여기에는 파인애플을 넘기시면 돼요. 파인애플 넘기시고 엑시스는 0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의 픽셀의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 numpy.min 여기에는 바나나를 넘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시스는 0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양을 보시면 애플 픽셀 평균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픽셀 평균의 모양이나 그리고 바나나 픽셀 평균의 모양은 전부 다 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만 개, 만 개, 만 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왜 만 개가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픽셀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고 두 번째 픽셀에 대한 평균값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만 번째에 있는 픽셀들의 평균값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1차 원배열 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만 개짜리. 만 개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그 녀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이런 식으로 겹쳐놔 버리면 거의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면 서브 플롯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사과에 대해서만, 여기는 파인애플에 대해서만, 여기는 바나나에 대해서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자, 그러면 피겨 그리고 엑시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plt.subplot를 하시면 되고요. 로우의 개수는 1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컬럼의 개수만 3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피겨 사이즈를 줄게요. 피겨 사이즈를 조금 크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6, 20,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24,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만 개를 히스토그램 막대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히스트로 하시고 있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애플 픽셀 민 일단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plt.show가 이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요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과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0에서부터 255까지) 이렇게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0인 픽셀이 몇 개, 그 다음에 1인 픽셀이 몇 개, 50인 픽셀이 몇 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빈즈를 조금 늘려볼게요. 여기를 뭐 2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막대가 조금 더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0인 샘플들이 제일 많아요. 0인 샘플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배경색, 흰색 바탕이 되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뭐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엑시스 1번에는 무엇을 그릴 거냐면, 이번에는 파인애플 픽셀 민을 그려볼 거고요. 여기서도 빈즈는 똑같이 20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번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에는 바나나 픽셀 빈즈 20개. 자, 이렇게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모양 이렇게 보니까 뭐
그 거진 다 이쪽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들이 제일 많은 거죠. 밝은 부분들이 많은 거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이 좀 많고요. 파인애플은 요런 부분이 좀 많고요. 바나나는 밝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고, 히스토그램은 개수들을 찾은 거고요. 개수들을 찾은 거고,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는요, 지금 픽셀이 0부터 10,000번까지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요. 밑에다가 다른 거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각 픽셀의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번째 픽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1번째 픽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2번째 픽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를 위쪽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건데요. 이번에는 각 픽셀에서의 그 막대 크기, 그거를 할게요. 픽셀 평균값의 크기를.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피겨와 엑시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plt.sub 플러츠 이렇게 하고 rows는 똑같이 1, 그 다음에 columns는 3개, fig size는 24, 요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x 값들이 있어야 돼요. x values라고 할까요? x values를 numpy.a range로 만들 거예요. 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이라고 하는 거는 픽셀의 개수가 몇 개냐면 100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10,000개. 그러니까 x축을 0에서부터 9,999까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0에서부터 9,999. 그럼 10,00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plt.막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막대. 죄송합니다. plt가 아니죠. 엑시스에다 그려야 돼요. 엑시스 0번에다 그려야 돼요. 엑시스 0번에 막대. 막대 그래프면은 x축하고 y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 x 밸류즈를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y축이 뭐가 될 거냐면 애플 픽셀 민이 될 거예요. 애플 픽셀 민. 여기에는 타이틀을 줄게요. ax 0번 set title이라고 해서 여기는 애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만 먼저 볼까요? plt.show. 요거 하나만 그리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군요. 막대 그려라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번 픽셀의 크기는 요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4,000번째 픽셀의 크기는 155다. 뭐 이런 뜻이고요. 6,000번째 픽셀의 크기는 200이다라는 뜻이고, 뭐 예를 들어서 700번째 픽셀의 크기는 250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10,000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 10,000개의 픽셀의 각각 크기들을 막대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막대로. 아셨죠? 네. 아니요. 이게 되게 촘촘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요 부분이 없죠. 0인 거예요. 0. 막대 크기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그 픽셀 위치로 보면 사과가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뭐 대략 2,000번째에서부터 뭐 대략 한 8,000번째까지. 나머지 여기는 빈 공간들이 많죠.
그 빈 공간들은 지금 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그 세 개가 겹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10,000개의 픽셀에 대해서 막대를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촘촘해서 이게 막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똑같은 거를 각각 그려주면 되겠죠, 또. 여기는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번에는 파인애플을 쓰시면 돼요. 파인애플을 쓰시면 되고, 그럼 타이틀도 파인애플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바나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도 타이틀도 바나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그릴 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세 개를 다 그리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네요.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돌려 놓으시고요. 저희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